저는 그동안 교보문고건, 영풍문고건, 대형 서점에 가면 항상 자연과학이나 심리학 책이 진열된 판매대 앞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매대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부터 매대까지 자동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아내가 쇼핑하는 동안 그곳에서 책을 보는 것이 흔한 주말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 집 근처부터 판교, 인천, 수원 등 여러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면서 기분 전환할 겸 수도권 대부분의 대형 서점을 이제 10년 넘게 돌아다녀 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시흥에 있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북스 리브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서점이었습니다. 서점을 하나 더 추천하자면 규모는 작지만 나름 좋아하는 작은 서점이 광교 엘리웨이에 있는데 책 발전소입니다. 이 두 곳은 서점 근처에 먹을 것과 볼 것도 많아서 제가 특히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면 자연과학, 뇌과학, 철학, 심리학 쪽 책만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분야의 책이 있는 매대는 진짜 거의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흔한 재테크 이런 책 코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달 전인가 이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공통 분모들에 대한 자연과학 독서는 진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한 독서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갑자기 용솟음치면서 생애 처음으로 수필이 진열된 매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요즘은 수필이란 단어보다 에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세이 코너에 있는 책들을 하나둘 꺼내보면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자료들을 읽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과학 서적에서는 학자의 명망과 권위가 선택의 큰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필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읽은 많은 수필 중에 유독 애착이 가는 2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감상에 방해가 될까봐 짤막하게 책의 단락을 3군데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60대, 70대의 여성이 된 주인공들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몇 페이지 이내의 인터뷰를 통해 간략히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그 연배의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25. 순자 씨는 중매로 결혼했다. 집에서 일원도 안 받고 내가 번 돈으로 결혼했다. 결혼 후 7개월 동안 남편 고향인 곡성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다. 순자 씨는 돈도 못 버는 것이 밥만 한 그릇씩 먹는다고 시어머니에게 혼났다. 배가 고팠던 그는 밥 많이 먹는다는 구박을 피하기 위해 밥을 꼭꼭 눌러 담았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나마 며느리가 밥을 담는 역할을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일 시어머니가 밥을 펐더라면 얼마나 배고팠을지 정말 상상도 안 갑니다. 다른 분의 내용을 또 보자면 직장은 결혼하면 안 나오는 게 당연했어요. 옷 자체가 달라졌어요. 홈드레스로 살림하고 애 키우고 자연스럽게 현모양처 코스로 들어간 거죠. 엄마, 며느리. 처음엔 다 어려웠죠. 엄마가 되는 일에 대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땐 여성 대백과가 혼수였어요. 갓난아기 먹이는 음식부터 살림, 관혼상제까지 세트로 나와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인천 시민회관 가서 부모교육 강좌를 듣기도 했고 신문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시절의 시대상을 조금씩 그 단면들을 보면서 옛 생각도 많이 나고 특히나 여기서 여성 대백과라는 책 이름이 나오자마자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전화번호부처럼 두툼했던 그 책이 다시 기억 속에 떠오르면서 어쩌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내용이 마법처럼 소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은커녕 집 유선 전화기조차 귀했던 그 시절에 육아와 시댁살이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리고 또 저 책은 또 얼마나 소중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생을 탄광에서만 산 66세의 여성분이 요즘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좀 재미나게 살 것 같아요. 큰 트럭 있지. 운동화 끈 딱 졸라매고 그거 운전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싶어요. 안 그러면 기관차 운전? 운전하면 싹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훌훌 벗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크게 휘젓고 다니고 싶어요 아주. 결혼 8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답답한 탄광에서만 일한 저 여성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감히 추측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중에 엄마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히 엄마처럼 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마음속에 아주 많이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쇳밥일지라는 책으로 너무나 어려운 유년 시기를 겪는 한 남자가 용접일을 하면서 점차 변화하는 자신의 삶을 쓴 내용입니다. 먼저 이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장면부터 짠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우편함 안 편지 봉투 속엔 입학 축하를 빙자한 120만원짜리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월세도 밀려 맨날 도망다니기 일쑤였던 집안이 그 큰돈을 어찌 감당하리요. 심 여사는 돈을 빌려오겠다고 했다. 신용불량자가 낼 수 있는 빚이란 150만원에서 선이자 떼고 120만원. 거기서 한 달마다 이자 10%씩 추가되는 사채뿐. 빌렸다간 이자 지옥에서 오랫동안 헤엄칠 게 뻔했다. 이자 없는 급전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발만 동동 구르던 중 머릿속 생각의 실이 바늘귀를 꿰뚫고 지나갔다. 딱 하나 방법이 있었다. 바로 5년간 모은 게임 아이템과 키운 게임 캐릭터를 현금과 바꾸는 것. 현금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직후부터 줄곧 속이 쓰라렸다. 내게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은 그저 즐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었다. 자긍심이자 자부심이며 노력의 흔적이었고 계급의 증명이었다. 그 모든 걸 쌓아 올리기 위해 오랫동안 낮과 밤을 바꾸며 살았다. 두 번째로 책 저자를 키워주신 의붓 어머니는 이 책 저자의 그 친부와도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따라서 친자식이 아닌 전 남편의 아들을 홀로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이제 학자금을 마련하시다가 사기를 당해서 이제 전 재산이 2만 원인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국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전공법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음을 인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달려갔다. 일주일 지나서 만난 국선 변호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알려주었다. 은행권 채무를 통합, 이후 이자를 조정해서 다달이 갚아가는 제도였다. 이것만으로 이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안도하던 그때 내가 떼온 서류를 쭉 훑어보던 변호사가 안경을 추워 올리더니 말했다. 현우씨, 아버지랑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잠깐 당황했다. 잠시 후 날 학대했던 생모의 존재가 떠올랐다. 그 인간도 나 모르는 새 죽었구나.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학대했던 생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에서 이분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웠을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렵게 공장 일을 하고 있던 중 마음에 드는 직원 여성이 저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름이 초원인 이 여성은 7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창원에서 서울로 이사 가기 전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백 못 받겠습니다. 초원 씨의 표정이 일그러져 갔다. 실망했겠지. 그 정도 감정으론 부족하다. 감정의 알목 구석구석까지 몽땅 드러낼 각오를 굳혔다. 그래, 아예 미운정조차 못 붙이도록 내 모든 열등감을 쏟아내자. 8살 이후 단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난 적 없던 삶. 줄곧 공장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몸에 새긴 주제 파악. 혼자 건사하기도 벅차서 평범함조차 사치라며 걷어내버린 후 평생 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체념한 이의 한 맺힘. 초원 씨가 평생 모르고 살아갈 패배자의 세계를 몇 마디에 담아 내보내기로 했다. 저 얘, 빚쟁이의 거지 새끼라 얘. 게임 페인이라 밖에도 잘 안 나갑니다. 공부 족도 싫어해서 공장 일 아니면 못하고 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좆빠지게 일해봐야 월 200도 못 벌고 얘. 말 잘 들어주는 게 아니고 찐따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자가 좀만 잘해주면 간슬게 다 빼줄라 하거든요. 저 이런 새끼입니다. 초원씨 생각맨치로 멋진 사람이 아니라 얘. 그니까는 얼른 가이소. 서울서 초원씨한테 어울리는 사람 찾으이소. 사투리가 어색해서 몰입에 방해가 되셨겠지만 아무튼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사실 요즘 읽는 수필들이 모두 다 감동적이어서 전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중 유독 정이 갔던 두 작품만 골라보았습니다. 모쪼록 다른 분들에게도 이 책들이 큰 감동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